개념 쓴 수상 174페이지의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x 더하기 3y제곱 빼기 4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y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말을 했죠. 지금 얘는 우리 어떻게 보면 변수가 두 개인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변수가 두 개가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직은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나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뭐냐면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줄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x 더하기 3y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식을 줬거든요. 조건을 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든가 혹은 y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른쪽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녀석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주어진 조건에서요. 3y 제곱 빼고 모두 넘기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3y 제곱에 바로 대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의 최소값을 결국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젠 이거는 어떻게 보면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되게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의 개형이 대충 어떤지 그리고 어떤 범위 혹은 제한 조건을 가지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면 딱히 문제에서 x에 대한 범위를 주지는 않았죠. 그리고 마침 얘가 또 아래로 볼록한 함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최소값은 꼭지점이다. 이렇게 풀면 상당히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얘도 엄연히 지금 y를 x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바꿨죠, 모습을. 우리 모습을 바꾸는 거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요, 이거는 좀 치환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변수의 모습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늘 범위를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우리가 범위를 조금 조심해서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 선생님 도대체 범위가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범위를. 자, 우리 여기 3y 제곱을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놨죠.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얘를 만족을 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3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실인 거니까요. 3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3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3y제곱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x가 4보다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많이 빼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마침 모습을 바꾸고 났더니 아래로 블록하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겠거니 해가지고 아무런 막힘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함수를 모양을 바꿔놨더니 위로 블록한 함수인데 구간을 안 주고 갑자기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의심하겠죠. 뭐야? 위로 블록한 함수면 최소값이 없는데 구간을 주어주지 않으면 최소값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내가 혹시 어디선가 구간을 놓친 건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그냥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그냥 최소값 찾으라 그래도 꼭지점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는 거를 아마 많이 빼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y를 또 x로 바꿨기 때문에 범위를 조심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범위도 찾았고요.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바꾼 식도 다 하나의 문자로 바꿔놨어요. 그럼 바로 구해볼까요?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해당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꼭지점은요. 우리 이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말고도 제가 꼭지점만 판단할 때는 빠르게 하라고 요거 하나 정도는 외우자고 그랬죠. x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돼요? x의 꼭지점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2a니까 2분의 b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x의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죠. 즉 당연히 꼭지점이 최소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위에도 문제 없고요. 꼭지점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값은요. x는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x는 2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요.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이거 해주면 정답은 4분의 15가 되겠네요. 자, 얘는 솔직히 만약에 이 범위 찾는 거 말고도 그냥 풀어도 풀렸을 문제예요. 그쵸? 마침 꼭지점이 저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그런 운이 좋은 문제였던 겁니다. 만약에 얘를 조금 꼬아가지고 이 범위 밖에 이 구간을 감춰놓고 꼭지점도 이 구간 밖에 존재하게끔 해버리면 네, 아마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변수를 바꾸거나 모습을 바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온전히 가져가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범위를 의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